얘는 설명해야 되고요. 또 뭐 해줘야 될 거 있으면 얘기? 3-3이요. 3-3 그리고 4-3이요. 3-3이랑 4-3? 네. 4-3 3-4요. 3-4 잠시만요. 네. 벌써 얘기를 하시는 거야? 81? 아 그러니까 1이 되는데 2가 안 되는 거야? 희한하네. 자, 너 같은 문제인데? 1도. 어? 왜요? 아 이거 2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있어? 없어요? 요게 다예요? 자, 202페이지에 1-3번에 1, 2번을 하다가 2번을 하다가 끝났어요. 1번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다시 한번 들어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을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 뭐 여기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두 분이 늦게 오셔서 1-3번에 1번을 냈어요. 네. 정기평가에는. 그래서 어렵게 내진 않았으니까 그 정도는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퍼뮤테이션은 지금 얘를 바꿔서 쓰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분자의 팩토리얼이라 그랬고 네.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앞에서 뺀 거의 팩토리얼이라 그랬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게 좌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분자가 n-1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n-1의 -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빼기가 이렇게 가로에서 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가 없어지고 또 정리를 하면 요게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네, 요게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5팩토리얼이나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나 같은 말이다. 네, 요 의미를 알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얘가 온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n-r 팩토리얼이 돼서 그래서 원래 있던 요거랑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다시 쓸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가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할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보면 첫 번째 거는 당연히 1번이랑 똑같죠? 자,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변이. 자,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보면은, n-1의 팩토리얼이고, n-1 빼기 r인데 그냥 r을 앞에다 먼저 쓴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여기에서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n-1 얘도 가로가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r 플러스 팩토리얼이다.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거고 자, 1은 또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다시 쓰니까 지금 n-r -1 팩토리얼에 분해 얘는 그대로 우선 써놓고 얘는 r 곱하기 n-r 팩토리얼로 여기에서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얘가 오면 얘가 4로 보이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1 작은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는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바꿔서 주시면 자, 얘랑 통분을 할 거야. 그러면 뭐만 곱하면 되냐면 그렇죠. n-r만 곱하면 되죠. 여기 앞에 n-r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한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랑 같은 느낌이죠. 얘는 원래 5 팩토리얼이었고 이렇게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으면
자, 다시 정리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요식은 n-r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위에 분자는 똑같이 n-1 팩토리얼이고 그 앞에 n-r이 지금 통분돼서 하나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묶을 거야. 얘랑 얘가 공통으로 보이죠? 네, 그럼 얘로 묶으면 앞에 있는 얘랑 얘가 가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그냥 동그라미라고 표시할게요. 네, 똑같이 쓰면 되는 거여서.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는 없어지니까 n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걸 쭉 정리하니까 n 곱하기 아까 묶어준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 되는 건데 요 모양에서 아까 가로 1번에서 했던 거 다시 이제 얘가 나왔죠? 이거 다시 뭐로 바뀌어요? n 팩토리얼로 바뀌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로 2번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가로 1번을 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3, 4번이요. 어느 학교 1학년 반 학생 3명, 2학년 반 학생 4명, 3학년 반 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같은 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세운다. 이거 이웃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얘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A, B, C다. 그 다음에 얘는 A, B고 얘는 뭐 1, 2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러면은 어차피 이웃하는 거는 묶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는 3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명이 있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얘는 3팩토리얼일 거예요. 나열하는 거잖아요. 3이. 요거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게 또 3팩토리얼이겠죠. 얘도 나열해야 되니까 얘는 2팩토리얼이겠죠. 얘도 나열해야 되니까 얘도 2팩토리얼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나요? 네, 그러면 144? 이게 답이야? 아니야? 답 이거 아니야? 왜 하나씩 더 더해졌어? 나 뭐, 학생이 4명. 어? 4명? 아, 네네. 잘못 봤네요. 2반을 2명이라고 생각한 거야? 네. 깜짝 놀랐네. 네. A, B, C, D였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게, 얘가 바뀌어야 되는, 아니구나. 얘는 그대로구나.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얘가 4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얘는 뭐야? 곱하면 24?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곱하면 몇이라고요? 1728. 네, 계산은 안 할게요. 네, 1728.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중학교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네, 이것도 아마 이웃하는 문제로는 2학기 때 시험을 보시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경우에서 배우시면. 자, 3-4번으로 갈게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n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가 240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2팩토리얼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A, B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리고 남자가 n명이니까요. 네, 지금 얘 나열하는 거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전체 인원수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거 한 묶음이죠? 하나로 보고 얘도 어차피 한 묶음이잖아요. 하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먼저 제일 처음에 이펙토리얼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 나열하니까 얘도 이펙토리얼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n팩토리얼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240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 2 곱하기 2죠. 네, 4니까 4로 약분을 하면 n팩토리얼이 몇이에요? 네,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곱하면 60이 되겠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부터 곱해? 이거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는 게 더 쉬울까요? 60으로 제 팩토리얼. 응?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여 서도록 세우는 경우잖아. 아, 잘못 썼죠? 전체를 잘못 썼죠?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전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두 묶음인 거는 이제 맞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내고 있는 게 처음에 이펙토리얼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n명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나? 숫자로 하는 게 훨씬 쉬웠을까? 240을 소인수분해해서? 이게 더 쉬웠을까? 어떤 걸로 하는 게 더 쉬울까? 지금 나열을 할 때, 자, 전체 나열하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팩토리얼에다가 지금 전체 나열하는 게 얘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240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였네. 그래서 얘가 240이 된 거죠. 그래서 2로 나누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120이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곱해주면은 5, 4, 3이 1이니까 n이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숫자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240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 식은 이렇게 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240이 소인수분해를 쭉 해주면 그러면은 120이고 또 2로 나누면 얘는 몇이야? 60이고 2로 나누면 네, 지금 30 15 3 5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인수분해가 됐을 거고요. 네,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웃한다고 얘기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게 자, 4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이 두 개, 두 묶음으로 갔으니까 2팩으로 나눴으니까 2 하나를 나눴겠죠. 네, 그래서 2 하나를 나누게 된 거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나열하는 거니까 5가 제일 큰 숫자여서 네, 5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4, 3, 2 뭐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더 솔직히 생각할 수는 있죠. 6이라고 생각하면 6, 5, 4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나열하는 게 끝에 뒤에가 3, 2가 없기 때문에 네, 5, 4, 3, 2, 1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두 개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조금 식으로 쓰는 게 어렵나?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사람들. 이게 이렇게 써 있으니까 헷갈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얘가 4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얘가 A, B, C, D 위의 문제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 개 묶은 게 이펙토리얼이었고 그 다음에 얘 나열한 게 이펙토리얼이었고 그 다음에 얘 나열한 게 4팩토리얼이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답이 4 맞죠? 4 맞죠?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더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방식. 자, 이게 3-4번이었고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이웃하지 않을 때? 네. 선생님이 3명, 학생이 4명, 그래서 7인 8각 경기를 하려고 한다. 근데 선생님과 학생을 교대로 세우는 경기 규칙이라고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을 교대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으면, 선생님을 또 A, B,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을 또 A, B, C, D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리가 뭐 색깔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자, 뭐 이렇게 4자리가 있으면, 요 파란색에는 학생이 들어가야 되고, 요 빨간색에는 선생님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었을 거고, 얘를 나열한.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겠죠. 네. 7인 8각 경기니까 이 경우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적은 애들이 무조건 사이에 껴야지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교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섰다 뒤에 섰다 이런 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경우 말고는 경우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얘는 4321이고 얘는 321이니까 네, 몇이야? 다 곱하면 몇이야? 144.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다음 거기까지가 설명이 다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림 보고 해야 되잖아. 여기 밑에다 써놔야 되나? 81번이 fx gx가 양수일 때 82번이 fx gx가 음수일 때 네,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어차피 그림 보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81번을 보시면, 자,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얘가 둘 다 양수인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인 경우, 이게 두 번째. 자, 한마디로 지금 얘는 y가 둘 다 양수란 얘기고, 얘는 y가 둘 다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그림에다가 이제 하나씩 표시를 해볼 1번을 먼저 표시를 한다면 y가 양수니까 fx가 아래로 블록이었네요. y가 양수인 구간은 여기. 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거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죠. 그럼 둘 다 계급이 겹친 게 여기죠. 네. 보이시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가 되니?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됐어. 이게 돼요? 예. 근데 왜 물어본 거야? 2번이 문제야? 예. 2번은 자, 2번을 또 표시를 할까요? 1번은 끝났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y가 0보다 작다. fx가. 그러니까 요거죠. 그 다음에 gx가 작다.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해가 없죠. 겹치는 거 없잖아. 빨간색이랑 초록색. 안 쓰면 돼요. 해가 없다. 쓰긴 해야죠. 해가 없다. 근데 어차피 위에 1번 답이 있었으니까 얘가 답이지. 그냥 이게 답인 거야. 두 번째 거 계산했더니 겹치는 게 없었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네, 요 답이?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82번도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y가 양수면 두 번째는 y가 음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여야 되고. 자, 우선은 1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fx가 양수니까 아까 얘기한, 네, 요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음수면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럼 답이 뭐야? 이번에 그거 4번일까? 응? 네. 둘 다 겹치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둘 다 겹치는데. 마이너스 1. 네, 여기 둘 다 겹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다 둘 다 겹치는 거 아니야? 예. 끝까지 가니까 계속 겹치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얘도 겹치잖아. 여기도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다가 됐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이제 다시 할게요. 두 번째 걸로 해주시면은, 두 번째 거는, y가, fx가 y가 여기죠? 그 다음에, gx가 양수니까, 여기죠? 그럼 답이 뭐예요? 여기까지죠? 네. 자, 이렇게 겹쳤을 거고, 그래서 x가 나타내고 있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네. 이거 세 개 다 따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죠. 오케이? 네. 볼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이 그림 보는 문제는 냈으니까. 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 거죠? 있어요? 69, 어디? 69, 70. 69, 70? 69, 70이라는 거는, 거기. 문제 69, 70? 69 어딨어? 69, 70. 네.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 항상 성립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나타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y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하라 그랬죠? 또 하나하나씩 이제 좀 근데 이거 외우셨어요? 아직 안 외웠나요? 그 표? 네. 아직 그 표 안 외우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안 외웠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자, y가 0보다 크죠? 자, 이 범위 안에 지금 항상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네,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네, 0보다 크다니까 요 모양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성립한 거고 그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니까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죠. 네, 이게 0보다 작다여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는 돼요? 아, 안 돼요? 저
왜 말을 해? 그 전에 어. 그거는 부등호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니 왜 뭐가 헷갈려? 왜 부등호가 오른쪽을 갑자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왜 오른쪽, 이거 한 거니까요. 판별식의 0보다 작다를 한 거잖아요, 지금. 요걸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걸 보고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 모양에 맞춰서. 근데 항상 성립한다고 위에 문제에서 써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색칠한 노란색 범위에 다 수직선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만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선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이 포물선이 내려가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범위가 y가 0보다 크다라고 이미 얘가 정해졌잖아. 이게 y인데.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y는 0이니까 그 위에 부분에만 해당 사항이 있거든. 거기에 항상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점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건 이해돼요? 네. 그럼 뭐 왜 이 판별식을 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등호가 그냥 저게 처음 문제에서 그냥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얘랑 관계가 있는 거라고. 네, 요거랑 요 부등호랑은 관계가 없어요. 아예. 그럼 돼요? 네, 아니요, 아직. 자, 밑에 있는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 상태에서 계산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곱해서 계산하는 게 솔직히 더 편하죠. 이렇게 바꿔놓고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y는 0까지 포함한 요 범위가 돼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또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도 되고 판별식 d가 0이랑 같다까지 되는 거죠. 얘가 같다가 있기 때문에 이 선까지 닿아도 항상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판별식을 사용하면 k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죠. 둘 다 얘기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그래서 k가 플러스 2에 지금 제곱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k가 지금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저거 위로 가도 되는 건데. 그러네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이요. 자, 알파벳 6개가 있네요. 비상이라고. 그랬을 때 V가 맨 처음에, G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6자리가 있는데,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지정을 해주는 애는 버리면 돼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다? 중학교 때? 이거 하실 때? 그러니까는 맨 처음 맨 마지막에 지정을 한 V랑 G는 버리시고 나머지 4개만 나열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만 이 자리에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4, 3, 2, 1이 되겠죠. 이 4자리만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24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랑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한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자가 두 개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V랑 지금 G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 사이에 문자가 두 개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다섯 번째도 될 수 있고 세 번째, 여섯 번째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V랑 G 사이에 문자가 온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먼저 계산을 할 거는 자, 얘랑 이렇게 됐다고 쳐. 네, 첫 번째랑 네 번째 V랑 G가 있어.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나머지 네 자리는 그냥 나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머지 네 자리에 나열하는 거는 얘네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얘네 두 개가 지금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VG도 될 수 있고 GV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리고 경우가 세 가지니까 곱하기 3을 했겠죠. 아닌가요? 네, 잠깐 아닌가? 자, 꼭 여기 있는 방식대로 풀 필요 없어요. 네.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타내고 있는 게 어차피 V랑 G 두 개만 선택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여기 읽어보면 ISAN은 4개의 문자 중 2개를 선택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그냥 나열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이 방식으로 풀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요거 계산하는 방식은. 자,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그 다음에 4, 3, 2, 1이 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24 곱하기 6을 해서 144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요것도 얘기를 해야 돼? 요게 니네들한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두 자리를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자리를 먼저 픽겠다. 6자리 중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걸 먼저 고른 거야.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 V랑 G를 제외하니까 4개였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택해서 4 퍼미트에서 1을 해서 4 곱하기 3을 했다. 경우가.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V랑 G랑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요 2팩은 똑같네요. 그래서 2팩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뒤에 이제 나타낼 수 있는 VG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고 뒤에 2개가 남았으니까 이거를 321로 이렇게 3팩토리얼을 한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차이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이 꼭 요 식을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자, 요게 2번이었고요. 3번은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할 경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요. 자, 알파벳을 써놓으면 얘가 한쪽 끝에는 그러면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그거 생각나요? 반대 사건 구한다고 했던 거? 그건 혹시 생각나나요? 뭐 우선 그건 생각 안 나요? 네,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여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체의 경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외하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얘 전체 경우는 6팩토리얼이겠죠. 네,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그래서 6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한쪽 끝에만 모음이 오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반대 사건을 구하는 거야. 그럼 한쪽 끝에만 자음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음은 뭐가 있냐면 V랑 그 다음에 S랑 N이랑 G, 자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한 가지 경우만 생각했을 때 V가 여기 왔어. 네,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뒤에는 어떻게 나열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야? 그럼 양 끝에 모음이 와도 되고 한쪽 끝에 모음이 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거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만 확인하면 안 되죠? 네, 자, 양 끝에 자음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V가 예를 들어 왔으면 이쪽 끝에는 지금 S가 올 수도 있고 N이 올 수도 있고 G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V가 맨 앞에 왔을 때 올 수 있는 SG, SNG 이 경우가 이제 3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랑 S랑 이렇게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여기다 나열하는 거니까 그게 4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네, 여기는 V랑 S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팩토리얼이 이 하나의 경우마다 4팩토리얼이 계속 있을 거야. 하나의 경우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V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S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도 올 수 있고, 여기에 G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V가 왔을 때 3가지였죠? 그러면 S가 와도 3가지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N이 와도 3가지고, 얘가 와도 3가지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얘는 전체 경우가 4 곱하기 3이죠? 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전체 6팩토리얼 빼기 4 퍼뮤테이션 2에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거 다 곱하면 몇이니? 얘는 여기까지가 120이었잖아. 120 곱하기 6 하니까 720? 그럼 720에서 네, 지금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88. 그래서 720 빼기 288. 네, 이렇게 해주면 답이 432가 나온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서는 경우를 먼저 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끝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다 구하셔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우가 많죠. 원래 푸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빨간색으로 푸는 건데 원래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원래대로 계산한 거나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나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모음이 지금 보시면 I랑 A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I랑 A만 따로 올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I만 요 자리 앞자리에 왔어. 네, 요 경우를 생각하면은 얘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5, 4, 3, 2,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I랑 A가 양 끝에 서는 경우도 셀 수 있겠죠. 이렇게 세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I랑 A가 오면은 4팩토리알. 요거 하나 세는 거고. 그 다음에 I만 왔을 때는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A만 요 자리에 안 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세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요렇게 세는 거나, 요런 식으로 경우를 세는 거나. 근데 원래대로 세는 거는 첫 번째 요 방식으로 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제가 5번이었고요. 네, 또 밑에 거 해보시고 또 얘기를 해야겠죠? 다음 필수 예제 6번 5개의 숫자 뭐 요거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뭐야? 세 자리 만들어 놓고 원래 중학교 방식으로 하면 요 앞에는 0이 못 오죠. 그러니까 4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이 왔다 치면 여기도 4가지고 여기 3가지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제 나타낼 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주시는 방식. 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산한 거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냥 4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뒤에 있는 거를 이제 4퍼뮤테이션 2로 바꿔라. 뭐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자리 만드는데 자, 짝수인 경우 이것도 뭐 중학교 때 하셨을 때는 짝수가 되려면 0이나 2나 4가 요 뒤에 와야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0이 왔다고 치면은 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 다음에 2가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2가 왔으니까 여기 0이 못 오니까 3 곱하기 3이고 얘도 3 곱하기 3이잖아. 이게 원래 중학교 때 푸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는 풀었고요. 네, 0이 있을 때 숫자 카드 뭐 이렇게 했죠. 얘만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못 써. 이대로 써야 돼. 네. 얘는 이대로가 그대로예요. 퍼뮤테이션으로 나열하는 걸로 표현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산하시면 12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겠죠? 12 플러스 18이겠죠? 그래서 3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은 중학교 방식으로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뭐 딸랑식 요거 하나 쓰는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은 식을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이런 문제는 중학교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자, 그 필수 7번으로 갈게요. 자, 중학교 때도 혹시 사전식 풀어봤나요? 아니요. 이거 안 풀어봤어요? 문제집에 있었을 텐데? 사전식이 뭔지는 우선 알고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사전식을 모르더라고. 사전을 안 봐서. 니네 사전 볼 일이 없잖아, 영어 사전을. 너 니네 영어 사전 본 적은 있어요? 네. 이따만한 거 본 적 있어? 두께 이만한 거? 본 적 없죠? 나 이걸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걸로 비계 삼아 잤거든. 네. 사전 두께가 이만해.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용하게 썼죠. 코 풀 때도 그걸로 풀고. 네, 자, 네. 종이가 되게 좋아요. 종이가 완전 얇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페이지가 막 3,000, 4,000페이지야. 네, 자, 페이지가 다. 요 정도 두께인데 3,000, 4,000페이지면 되게 적은 거야. 진짜 얇아요. 종이가. 네. 그래서 그런 사전식을 하는 건데, 사전식의 의미는 뭐냐면, 사전을 찾는 방식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알파벳이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라인. 이 첫 라인의 알파벳이 ABCD 순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라인 알파벳을 찾았으면은 두 번째 다시 ABCD로 보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까지 찾았으면 세 번째 다시 ABCD로 보는 거고, 이런 순서로 돼 있다는 거지. 사전 단어 써 있는 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가 몇 번째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방식으로 먼저 얘기를 한다면 5자리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 D, E도 올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전체 나열하는 가지수는 5, 4, 3, 1이에요. 그래서 120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120가지가 얘가 온 거나 다 똑같이 나눠져요. 그래서 24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24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A가 고정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를 4팩토리얼 한 거야. 네. 4, 3, 2, 1을 곱한 거죠. 그게 24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24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알파벳이 B니까 그러니까는 얘는 24가지 벌써 센 거지. 얘부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가지치기를 해볼게요. 그럼 B가 왔으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A, C, D, E 순서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BA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 세 개를 나열하는 거야. 3팩토리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4를 4등분한 거야. 네. 24라고 나와 있는 걸. 그러니까 6이겠죠? 네. 자, 지금 D까지니까 얘도 6이죠? 그러니까 또 12개 셌어요. 24개 셌고, 지금 12개 셌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D가 왔어요. 그럼 D부터 다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D에서 또 여기가 A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E가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가 A죠. 그러면 여기 됐죠, 이제.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A에서 다시 올 수 있는 게 C가 올 수 있고, E가 올 수 있죠. C가 오면 여기가 E인 거고, E가 오면 여기가 C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있네. 네, 이렇게. 그래서 24 더하기 12 더하기 2에서 얘가 몇 번째냐 얘기하면은 38번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방식. 이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쓴 게 없죠? 네, 식이. 그냥 이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제외하면서. 그러니까는 뭐, 퍼뮤테이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셌다면, 그러면 이제 75번째 셀 수 있죠. 방금 여기 24, 24, 24, 여기까지 합치면 몇이야? 7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73이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73에서 75니까 네, 3개만 더 세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A에 있겠죠. 아까 A에 6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A에서 다시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B가 올 수 있죠. 자, B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올 수 있고, 여기에 D가 올 수 있는데, D가 아니지. B, C, E가 올 수 있는데, 얘네들 다 아까 뭐였어? 2개씩이었죠? 네, 그러니까 얘 셀 필요 없어. 이미 2개 센 거죠. 여기까지가 74번째. 그럼 여기서부터가 75번째겠죠? 네, 그래서, D, A, C, 그 다음에 B, E.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답은 D, A, C, B, E.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2 때 나와요. 네. 이것도 나오는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는 게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네, 항상 설명을 많이 해봤는데
요런 걸 조금 어려워하긴 해요. 순서 세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대략적으로 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 경우 구하고 올 수 있는 경우 맨 앞자리 경우 구해서 5등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구해서 얘를 또 다시 4등분 하는 거고 그 다음 올 걸 구해서 다시 3등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갈 때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사전식이다. 설명은 여기까지네요. 시험법이도 여기까지고요.